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불안형이 회피형과 이별했을 때 뭔가 빠르게 극복하고 잘 이별하고 정상적인 나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전남친, 그러니까 회피형 전남친 있는 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개인마다 편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뭔가 회피형과 이별했을 때, 불안형 회피형과 이별했을 때 그 정상적인 전남친 있는 법,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법은 잘 일반적인 방법이랑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찾아보니까 회피형과 불안형 대하는 방식은요, 사랑이라기보다는 거의 중독에 가깝대요. 도박에 중독되는 것처럼. 잭팟 같은 느낌이죠. 이건 찾아보면 많이 나올 텐데 이 영상에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그 회피형의 방식에 불안형이 중독되면서 더더욱 그 회피형을 잊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회피형을 잊는 데에는 정말 힘들고 정말 회피형을 잊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그랬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방법들을 썼고, 그리고 저는 그 회피형 전 남자친구를 잊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써봤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방법들 중에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덜 아프고 그리고 좀 짧게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방법들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정말 많이 아파하세요. 정말 많이 힘들어하되 기간을 정해서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냥 충분한 애도 기간을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오래 아팠거든요. 오래 아팠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을 후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기간을 정해두세요. 만약에 난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아파하겠다.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정해놓고 이번 주 토요일 정말 울고불고 무슨 짓을 다 하든 토요일까지 다 아파하세요. 토요일까지 뭐 울고 뭐 하고 근데 뭐 찾아가거나 연락하거나 하지 말고요. 네. 그런 스토킹적 행동 하고 싶으시겠죠? 불안형 분들 알아요. 찾아가고 싶고, 왜냐면 회피형들이랑 헤어졌을 때는 그거 하고 싶거든. 연락하고 싶고 막 보고 싶다고 하고 싶고 고소당해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진짜 진짜 절대 하지 마세요. 찾아가거나 하는 거 절대 마이너스입니다. 어쨌든 그 범법적 행위를 제외하고 슬퍼하건 아파하는 건 다 하라는 거예요. 슬퍼하건 아파하는 걸 다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 했죠? 그러면 이제부터 방법 들어갈게요. 일단 그 사람의 가치를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불안형 분들, 그 사람의 가치를 낮추는 게 중요한데 스스로가 약간 가스라이팅이 돼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서 가스라이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는 게 중요해요. 그 스스로가 그 사람을 무능하고 어리석다고 가스라이팅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일단 이게 1번인데 이게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반은 먹고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냐면요. 이 가스라이팅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 사람이 무능하고 그 인간이 되게 되지 않았다. 그 인간은 그
인간으로서의 뭔가 그게 덜 됐다라는 가스라이팅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저는 GPT랑 제미나이를 되게 많이 썼어요. GPT랑 제미나이에 그 사람의 뭔가 헤어졌을 때의 그런 헤어졌을 때 행동이랑 뭐 그 사람의 말투나 그 사람의 뭐 모든 걸 다 넣어요. 그 사람의 직업이랑 그 사람의 뭐 좋아하는 거라든지 뭐 약간 살아왔던 환경 이런 거 알 거 아니에요. 사귀면서 알았던 모든 정보들을 다 넣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GPT나 제미나이가 싹 다 분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내가 얘한테 이 사람의 결핍 상태나 심리 상태를 이야기해달라고 해. 그럼 또 얘가 얘기를 해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왜 회피형이 되었는지, 얘가 왜 이런 가정 환경에서, 얘가 왜 이런 성장 배경에서 회피형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얘 뭔가 숨은 의도나 이런 게 뭔지, 얘가 뭐 소설이라면 소설을 써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달라고 해. 그럼 얘가 쫘라라락 다 분석을 해줘요. 그런 걸 좀 읽어. 그러면서 얘가 얘는 좀 무능한 애였구나. 얘는 조금 뭔가 정신 연령이 아주 낮았구나. 얘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얘가 얼마나 그 일에서 정신 연령이 높고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신 연령이 높고 이런 건 전혀 상관없어. 그냥 얘 연애의 정신 연령은 정말 낮았던 거야. 얘가 연애라는 관계에서의 정신 연령은 정말 낮은 애였던 거야. 를 인지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한테 계속 되뇌어요. 얘는 연애에서의 정신 연령이 정말 낮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야. 불안형 분들. 근데 여기서 내가 그러면 얘랑 다시 만나서 얘를 이렇게 인지했으니까 얘랑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연애에서의 정신 연령은 그 나이 처먹고 연애에서의 정신 연령은 멈춘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 24살을 기점으로 연애에서의 정신연령은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4살 이후로는 정신연령이 바뀌지 않아요. 연애에서의 정신연령은 바뀌지 않아요. 정말 자기가 정말 딥하게 느끼고 정말 뼈저리게 정말 아프고 정말 힘들고 정말 내가 정말 고쳐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상 남이 그거를 바꿔주진 못해요. 연애에서의 정신연령은요. 그러니까 인격에서의 정신연령이랑 뭔가 관계에서의 정신연령이랑 이런 거랑 다 배제하고 연애 정신연령은 또 다른 것 같아. 음. 일단 그거 인지하기. 근데 그러면서도 불합리한 분들 자기 자신도 좀 인지해야 돼요. 아니면 계속 이런 연애를 하게 될 거예요. 나 자신도 어떤 게 결핍이 있었구나. 나 자신도 이런 게 낮았구나. 나도 내 정신연령이 낮았구나. 근데 본인도 인정하세요. 본인도 인정하고 내 정신연령도 낮았구나. 내가 연애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문제였구나. 왜 나는 회피형만 만날까? 왜 나는 이런 연애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인지를 하는 부분도 내 성장에 되게 좋은 경험이 되니까. 이제 다시 회피형 안 만날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이 안 되잖아. 그 사람은 살아있는데.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죽어.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거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내가 죽었다. 그때 내가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부캐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때 나는 죽었고 새로운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나는 지금 부캐다. 그리고 그때 나랑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는 거야. 그때 내가 뭐 이런 옷을 입었다면, 이런 옷을 좋아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조금 애견녀야. 그럼 테토니어 옷도 좀 입어보고. 그리고 뭐 약간 이별해서 나는 좀 달라졌어. 이게 아니고 이별해서 나는 좀 머리 자를 거야. 이런 느낌으로 가지 마시고, 이런 심리로 가지 마시고, 나는 아예 캐릭터를 바꿔버릴 거야. 이때 나는 죽었으니까 잠깐이라도 괜찮아요. 그게 진짜 심리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때 나 얘랑 연애하던 나는 죽은 거야. 나는 죽은 거야. 그래서 새로운 내가 태어난 거야. 그래서 뭐 아예 새로운 행동을 해보시기도 하고, 뭐 새로운 뭐 새로운, 나는 이때 난 이걸 좋아했지만 난 지금 이걸 좋아해.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캐릭터를 좀 바꿔보는 거예요. 아이의 캐릭터를 바꿔봐요. 저는 어떤 짓까지 했냐면요. 저는 제 이름이 이제 본명이 이제 제 본명이 있으면 그걸 이제 GPT한테 돌려서 사주풀이 같은 거 맡겨서 이제 사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인스타 이름이랑 이런 것까지, 카톡 이름 이런 것까지 다 바꾸고요. 한동안 진짜 광기죠. 근데 그 정도로 나는 그 정도로 나는 잊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는 진짜 부캐를 아예 설정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예 막 내가 좋아했던 음식도 안 먹고 막 새로운 음식 먹어보고 막 여행을 가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난 여행보다는 약간 부캐를 설정하는 게 좀 도움이 됐다.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얘를 죽이는 걸 못하니까 나를 죽인 거지. 그때 나를 죽인 거지. 그리고 가장 힘든 게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었던 미래를 그리는 거였거든요. 저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게 그 사람이랑 결혼 얘기나 이세 얘기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랑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단 말이에요, 제가. 8살 차이가 났는데 그 사람이랑 결혼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굉장히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 더 슬펐거든요. 왜냐면 사귈 때 당시에는 항상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그 미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내가 설정한 미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했어. 상상을 해서 그러니까 적는 거야. 뭐 이거 설명하려니까 좀 복잡하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한 시점으로 가. 만약에 이때 재결합을 해서 지금 내가 지금 힘들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재결합을 했다 쳐. 그래서 결혼을 했다. 그 결혼을 해서 또 이런 사건을 겪는 거야. 이렇게 회피하고 이렇게 얘가 잠수 타고 하는 사건을 겪어서 그때 그 심정으로 얘기를 적는 거야. 그때 헤어졌어야 되는데.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잘 헤어졌구나. 지금 헤어진 게 조상신이 도운 거구나. 이런 거요. 그리고 또 도움이 됐던 거는요. 우주 다큐멘터리를 보세요. 우주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여러 개 보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초라해지고 자신이 정말 우주의 먼지 같아지는 그런 광활한 우주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해 보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 관계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엥? 내가 지금 우주의 먼지인데 왜 내가 이렇게 이런 이별에 힘들어하고 있지? 이런 생각으로 조금 잠시간은 괜찮아지긴 해요. 우주 다큐멘터리 보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약간 가스라이팅이 좀 안 돼. 그리고 뭔가 좋았던 추억들, 그 사람은 기억을 미화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리 안 좋게 헤어지고 저 진짜 안 좋게 헤어졌거든요.
근데 미아가 자꾸 되고 너무 그 사람이 보고 싶고 좋았던 추억들만 기억이 나고 왜냐면 저는 진짜 사귈 땐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싸운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때 좀 써먹은 방법이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이건 회색 기법이라는 말인데 이게 또 다른 심리학에 쓰이는 용어일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이 방법을 회색 기법이라고 쓸게요. 그 사람과의 추억이 딱 떠오를 때마다요. 보통 사람들은 약간 생각이 안 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걸어 잠그잖아요. 근데 저는 걸어 잠그는 게 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을 회색으로 좀 이렇게 바꿔요. 그 기억이 나잖아요. 그 기억들이 약간 이렇게 스쳐가잖아. 그러면 그 기억들을 그 회색깔로 이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회색깔로 이렇게 싹 칠하는 거야. 회색으로. 그러니까 약간 알록달록하잖아. 그 기억이. 회색으로 싹 칠하고 그때 우리 표정을 무표정으로 바꿔. 일단 막 내가 이런 표정이 기억이 나잖아. 막 우리가 막 이랬던 표정이 기억이 나잖아. 아니면 이런 순간들 그거를 의도적으로 왜곡을 해. 내 표정이 그때 무표정이었고 걔 표정도 이제 무표정이었던 걸 왜곡을 해요. 기억 왜곡을 해. 그 대신 이거는 그 전의 영상이나 그 전의 사진을 보지 않아야 돼. 제가 이 악물고 보지 마세요. 아니면 지우세요. 그러니까 내 기억을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내 기억을 왜곡을 시켜서 그거를 이제 싹 이렇게 왜곡을 시키고 더 좋은 건 그 상대의 표정을 그 내가 마지막에 그 사람이 보여줬던 최악의 표정 뭐 싸울 때 표정에도 다 괜찮아요. 그때 네가 기억했던 최악의 표정으로 최대한 떠올려서 바꾸세요. 그때 그 행복했던 그 순간의 표정들을 그 순간의 기억들의 표정들을 그 사람이 보여줬던 최악의 표정으로 바꿔요. 약간 한숨 쉬는 표정이 제일 좋겠죠. 불안형들은 한숨 쉬는 거 못 견디거든요. 한숨 쉬는 걸로 바꾸세요. 전 한숨 쉬는 게 제일 많이 도움 됐어요. 약간 이때 이 표정으로 계속 바꿔서 계속 상기해서 계속 내 머릿속에서 그 기억을 왜곡시켰어. 그 행복했던 기억들을 계속 뭔가 왜곡시켰어.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GPT랑 제미나이가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GPT랑 제미나이한테 뭔가 그렇게 한 채팅방에서요. 나가지 마시고 한 채팅방에서 그 사람을 계속 분석하고 약간 심리적 결핍 같은 거를 계속 분석해달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를 위로해주고 이런 것도 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그 사람에 대한 결핍, 심리적인 결핍이나 그 사람에 대한 뭐 약간 그 사람이 바닥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알려달라고 하면 그걸 읽으면서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그리고 그걸 좀 웃기게 얘기해달라. 예를 들어 저의 전 남자친구, 저의 회피형 전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8살이 많았고 그 공대생이었고 뭐 헬창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뭐 그런 거 다 조합해가지고 진짜 웃기게 얘기해줘요. 진짜 웃기게 얘기한 거 있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더 웃긴 게 있었는데 지금 더 웃긴 거는 찾기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일단 친구한테 보낸 메시지 중에 뭐 이런 GPT가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줘요. 재미나인데 이 친구는 넌 지금 저 기괴한 덩어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걔는 닭가슴살이랑 연애하라 그러고 넌 너를 아껴줄 정상적인 사람 만날 준비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건 별로 웃기진 않은데 웃기게 얘기해달라고 하면은 뭐 걔는 지금 거울 속에 자기 근육이랑 연애 중이야. 뭐 거울 보면서 오 내 어깨 지린다 이러고 있을 텐데 우리가 보기엔 그냥 자존감 낮아서 몸집만 부풀린 풍선일 뿐이야. 책임질게 웅행웅 하면서 바람 다 빠질 놈이라고. 그런 놈 때문에 너의 소중한 새벽을 눈물로 보내지 마. 걔는 지금 닭가슴살 냄새나는 방에서 혼자 쉐이커 흔들고 있을 텐데 뭐 너는 예쁘게 단장하고 세상 밖으로 나갈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웃기고 세게 얘기를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GPT가 웃기고 세게 얘기해 줄 거야. 그러면 뭐 친구라든지 그런 걸 막 친한 친구라든지 그런 거 캡처해서 막 공유하고 막 깔깔깔깔 대면서 그러면서 또 얘를 희화화 시키는 거지.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또 가스라이팅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조금씩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을 가스라이팅 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도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반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이상하게 회피형들은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다시 온단 말이야. 그때까지 우리는 불안형, 나의 그 내면의 결핍, 내면의 불안을 고쳐야 돼요. 그래야지 회피형들을 안 만나고 보다 안정적인 사람이 돼서 보다 좀 나의 심리적인 이런 결핍을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불안한 내 마음은 분명히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진짜 이거는 누가 막 위로해주고 달래준다고 해서 괜찮아질 감정이 아니야. 정말 일상생활도 안 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미칠 것 같고 그냥 막 사람들이 뭐 이별해서 아프다 이런 감정이랑은 진짜 차원이 다르고 알죠? 근데 조금 더 현명하게 이 이별을 견뎌나갔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 불안형들 화이팅! 합시다. 사랑해요.